제가 일반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일반인, 본사 이런 분 아니고 일반인이어서 제가 아메이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짧게 끝내면 좋겠죠. 빨리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저에게 아메이 비즈니스를 소개시켜 주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제가 50대인데 전 아메이 비즈니스를 30대에 만났습니다. 30대에 이제 일적으로 만났다가 일 얘기는 안 듣고 아메이 사업 설명을 장장 이렇게 2시간이요. 매우 잘 들은 것 같아요. 왜 잘 들었냐면 설명을 매우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사업 설명을 해주신 저희 이제 친척 언니세요. 다 아시죠, 리더님들? 네. 그래서 저는 2005년도에 회원가입을 했고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회사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저는 괜찮아서 그냥 바로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을 주문해서 썼던 이제 소비자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하는 일이 그냥 여유 있고 좋아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긴 알겠는데 내가 아직 할 일은 아니고 아직 싱글이다 보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이제 했던 시기를 지났는데 저는 아티스트리가 너무 관심이 있었고 써보고 싶은 제품이었어요. 회원가입을 해서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엄청 많이 담았는데 이게 별로 얼마 금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비자 때 6% 한 것 같아요. 막 써보리라. 왜냐하면 그 당시 설명을 해주셨을 때는 빈통만 가져가도 다 반품을 해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다시 이거를 반품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화장품을 엄청 많이 주문을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한 20여일 정도 제품을 잘 썼더니 피부 결이 달라지고요. 피부가 좀 투명해졌어요. 그래서 반품 없이 제품을 잘 썼고요. 이제 그 다음 제품이 카워시예요. 지금은 나오지 않는 제품인데 당시에 제가 하얀 차를 타고 다녔는데 여기 문구 제가 읽어볼게요. 아메이 카워시 한 병이면 200대의 자동차를 방금 신차 전시장에서 나온 새 차처럼 가꿀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재구매가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카워시로 그때는 새 차를 막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카워시로 세차를 하면 차가 진짜 광이 번쩍번쩍 났어요. 그래서 그 세차를 엄청 열심히 하고 근데 늘 써도 세제가 줄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제 이제 소비자일 때 말씀을 드렸고요. 떨려요. 저 하나도 안 떨렸는데 그냥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해요라고 했는데 지금 막 너무 떨려요. 리더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은 우리 여성 리더님들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숨을 이렇게 쉬세요. 네. 제 워너비 남성상이에요. 전 이 남자가 너무 멋있어요. 하지만 다른 분이 가지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30대에 결혼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해야 되는 이 사회상, 이 가정에서도 이 결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미안합니다. 네, 그냥 잘 먹고 잘 자요. 잘 먹고 잘 자고 여보 미안해. 네, 저희 배우자가 와플을 매우 좋아해요. 와플을. 그래서 이제 저런 분과 잘 살고 있고 여기 이제 남편이랑 너무 공감이 가는데 집에 안 들어오면 궁금하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죄송해요, 남성 리더님들.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일찍 오면 귀찮고 한 장 걸치고 늦게 오면 열받고 네, 조금 이런 게 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무 일이 많고 야근이 많고 체력적으로 그게 힘들어서 프리랜서로 일을 좀 바꿉니다. 일을 바꾸면서 이준하 기념도서관 중구 청소년 센터에서 이제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때가 제일 여유 있고 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그랬던
이제 때이고 굉장히 좋았는데 저에게도 육아가 찾아오면서 아이들 키우느라고 전 이 아이가 딸이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굉장히 건장한 아들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일하면서 식사를 잘 못 챙기고 워낙에 입덧이 심했는데 뉴트리키즈거든요.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영양분을 다 뉴트리션을 먹어서 제 몸이 살이 찐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아주 슈퍼 베이비로 태어났어요. 그 제가 아주 힘들었고 그 다음은 이제 또 딸일 거야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딸 같은 아들이 또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 부부가 어느 해 신년 운수를 보면서 우리가 딸을 좀 낳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셋째도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셋째는 없었다는, 네. 그래서 아이들 이제 키우면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배우자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죄송해요. 저희 배우자는 봉급생활자예요. 직장인인데 뭐 매우 근면 성실하죠. 보통의 직장인들이 아파도 회사를 가요. 이제 회사를 가고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출근을 한 4시 좀 넘으면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매우 자기 일을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받을 유산 상속분이 없습니다. 저는 그 주변에 이렇게 시댁이 조금 여유 있게 살거나 이러면 전 너무 사실 부러워요. 너무 좋겠다. 이제 부러운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다 직장 생활하고 저희가 모아서 집장만 하고 이제 아이들 키우고 살았는데 저희도 이 아미를 알기 전에는 준비한다고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뭘 준비했냐. 이런 거 준비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 1, 2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런 우편물이 날라와요. 당신들 이거 잘 내야 돼. 잘 내면 2039년에 이렇게 줄 테니까 중도 해지하지 말고 열심히 내라라는 이런 응원의 이제 그 편지를 보내주죠. 저희가 이 외에 정말 30대 때 열심히 준비한 게요. 아이들 교육보험, 뭐 연금보험, 그리고 우리 부부의 종신보험 이런 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신문기사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국민연금 2060년에 소진된다. 2044년부터 적자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2044년이 저희가 이제 받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대치가 적긴 하지만 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럼 우리 가정엔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배우자는 직장인인데 자영업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명주 씨, 저는요 직장 생활을 가늘고 길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배우자는 어떤 사업이나 뭐 어떤 이런 일에 정말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라 그런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하지만 또 저희 이제 가정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또 살펴봐야 했기 때문에 자료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직장인의 현 주소가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취업을 안 돼도 걱정이고 뭐 취업을 해도 걱정이고 이제 저희 같은 나이 때는 또 퇴직이 걱정이고 직장인 부부싸움 1위는 돈이 뭐길래 돈 때문에 싸우고 요즘 TV에서 부부를 다룬 내용 이런 예능 방송들이 많은데요. 그 방송에서도 이런 경제력 때문에 많이 이제 방송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다른 이유보다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예전에는 이런 이유로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아메이를 하고 나서 지금 저희 부부는 네 거 내 거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고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실제로 저희 배우자 얘기인 것 같아요.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여름 휴가 대신 이직을 준비한다. 이직을 왜 준비할까요? 지금보다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희 배우자도 진짜로 여름 휴가 때 이직 준비를 해서 이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부업하는 이유, 요즘 엔잡러라고 해서 한 가지 직업도 있지만 또 저녁 때는 뭐 편의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뭐 취미 자금을 마련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하고
수입이 감소되어서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2023년 신문 자료인데요.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이 이런 기업. 아마 이거 우리 배우자들도 이런 기업에 일하고 이제 싶겠죠? 그런데 보시면, 이런 기업에 어떤 친구들이 입사를 하게 될까요? 말 안 해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어떤 과정을 거쳐야 우리 자녀가 엄마, 나 이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라고 하면 어떤 코스로 가야 한다는 걸 우리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이런 스펙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는데, 취업을 하지만 저희 배우자가 늘 걱정하는 거.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회사가 우리 아버님 회사가 아닌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저희도 알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회사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배우자는 이게 꿈이 없는 자영업. 그런데 이 자영업을 실제로 다른 분들은 하고 싶어서 할까요? 대안이 내가 가진 이런 좀 여윳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거이기 때문에 이 자영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영업을 하셨거나 이제 큰 상가를 보면 여기에 겹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는 OECD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실제로 저희 옆 동네에 제가 이제 2층에 뭘 하러 갔다가 이 맞은편 건물을 보고 사진을 찍은 건데요. 보시는 거와 같이 김밥 천국 옆에 또 무슨 볶음밥 떡볶이집이 있어요. 그 옆에 찰스 김밥. 더 맛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찰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는 김밥 나라. 여기가 메뉴가 이렇게 겹치는데 이 상가 분들이 서로 사이가 과연 좋을까? 지나가다가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싶어요. 왜냐하면 손님이 찰스 김밥으로만 가면 옆집에서 너무 우울하지 않을까요? 아, 우리 손님이 안 들어오네. 근데 소비자들이 매일 김밥만 먹나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자영업을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저희 같은 우리 부부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는 그냥 진입장벽이 낮은 이런 음식점, 그래도 고깃집 정도 차리시려고 하면 꽤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그냥 주부니까 김밥집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도 떡볶이집 이런 거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저희 옆 동네 사진이에요.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크고 큰 빌딩들인데 여기에 다 헤어샵, 미용실 간판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여기는 대형 미용실이지만 왜 1인 그 미용실 있잖아요. 그런 미용실이요. 적어도 2개 정도는 다 있는 건물이에요. 또 이제 이거를 볼 때, 와, 이게 자영업의 현실이 이게 녹록지가 않고 그 결과 자영업자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50대잖아요.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이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300만 원을 버는 분들이 17.9%인데 50세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3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실 텐데 이 자영업이 남들보다 일찍 문 열고 늦게 문 닫고 굉장히 신경 쓸 일도 많은데,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회사가 전쟁터라면 자영업은 지옥이다. 혹시 자영업으로 굉장히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또 이런 자료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저희 이제 가족 중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임대료가 몇백이고 여름에 이렇게 관리비로 에어컨 이런 것들을 낼 전기료가 또 100만 원이 넘어가고, 또 어떤 건물은 에어컨 3층,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3층 카페예요. 카페를 3층에 선택한 이유는 뷰가 좋으라고 선택을 했을 텐데 손님들이 1층에서 3층까지 걸어가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그 엘리베이터 이용료가 얼마요?
2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나가는 지출이 너무 많아서. 자, 그리고 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저희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고령화 문제예요. 저희 집안에 시댁이나 어른들이 꽤 오래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배우자도 저렇게 잘 먹고 오래 살 것 같고요. 저는 안 먹는 걸 골라 먹어서 저도 오래 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답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령화 문제, 100세 인생도 건강해야 축복이다. 요즘은 나이가 조금 드셔도 체력만 좋으시고 건강하시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요국 노인 부양비를 봤을 때 한국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거든요. 2050년이면 저희 자녀들이 한 40대가 됐을 때 같은데 그때까지 노인을 우리를 부양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수입에서 그 세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배우자 직장 생활하면서 세금을 매우 많이 낸다라고 아주 저는 체감하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도 어디 이게 많이 벌면 번 만큼 세금이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자식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분이 많이 보셨을 텐데 프랑스의 잔느 칼망이라는 할머니세요. 이 할머니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120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부자로 태어나서 스트레스 덜 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이렇게 사셨대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더 건강하게 걱정 없이 스트레스가 부르는 최고의 질병이 암이잖아요.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해서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윤택하게 산다면 아프지 않고 조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낀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늘 돈이 문제였어요. 이사를 할 때, 뭐 집을 정할 때, 뭐 아이들 유치원을 보낼 때 꼭 그 유치원을 보냈어야, 저희 얘기예요. 꼭 그 유치원을 보내야 하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저에게 저희 스pon서님께서 계속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제 제가 아이들만 키우다 보니까 스pon서님이 저한테 와서 남편과 동등하게 너도 너 일을 하면 좋겠고 좀 자립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가정이 지극히 봉급생활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배우자는 자영업이나 이런 거에 이게 전혀 뜻이 없습니다. 뜻이 없어서 평생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했어야 했나 했는데 그때마다 스pon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명함이 있을 때 또 하나의 명함을 준비해라.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또 그 다음은 너가 또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잘 안 들렸고 솔직히 하기 싫었거든요. 그냥 남편이 계속 잘 벌어오면 되지. 그래 네가 해야지 생각이 들었는데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편한테 돈을 타서 써가면서 또 이런 데 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서서히 스스로 깨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자산 수입 이제 이 구간에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에서 자산을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는데 이제 3번으로 나뉘어집니다. 1번은 시스템을 만든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 시스템을 잘 만든 경우죠. 그런데 저희는 이런 평범함 속에 그런 회사를 만들 수가 없어서 1번은 당장 포기입니다. 2번 시스템을 구매한다. 이제 프랜차이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자본금이 많다고 하시면 이런 프랜차이즈 중에 개인적인 뜻은 없습니다만 스타벅스 같은 이런 메이저 회사 하나 받아서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백다방이나 조금 더 이렇게 막 메가커피 이런 거 하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자본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스타벅스 하고 싶으시죠? 저도
이 프랜차이즈를 생각하면 잘 되는 프랜차이즈가 맥도날드나 버거킹, 여기 1층에도 버거킹이 있지만 그런 거 차리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정크푸드라고 얘기해도 빠르게 먹을 수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먹는 또 때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저는 막 이렇게 뭐 제과 이런 거보다 그냥 이런 버거집을 하나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한데 자본금이 없어서 이것도 저희 포기합니다. 만약에 1번과 2번을 할 수 없다면 성공이 입증된 시스템에 편승하라. 저희 스포너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자를 만들고, 이래서 정말 답은 3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돈과 인생의 비밀, 이 책에서 보면 부자유인과 자유인을 구분 지어놨는데, 저희는 부자유인이죠. 회사원, 대기업에 고용된 사장이나 임원들도 부자유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자, 부자유인. 그런데 자유인은 인기 있는 레스토랑이나 상점 주인들, 이분들은 정말 자본금이 있으신 분들이고, 인세가 들어오는 작가, 화가, 예술가, 이분들은 재능이 있어야 또 이 수입을 벌어들일 수가 있고요. 뭐 특허 라이센스, 다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유명 스포츠 선수, 그리고 주식, 채권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 배우자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코인 이런 걸 절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고급 정보가 없는 관계로 저도 하지 않지만 저희가 이게 잘 될 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래서 제가 어제 스포너님의 권유대로 비즈니스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지, 저는 이미 스포너님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공자였을 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된다 안 된다를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는 다른 분들이 너무 잘 알아보시고 너무 잘하고 계시는 이 일을 제품을 그렇게 오랜 시간 써왔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한 6개월 고민한 것 같아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수호님께서 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는데 너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와 제품과 어떻게 수익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회사는 195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450여 가지를 직접 제조하고 200여 제품은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회사가 요청하는 거죠.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그 외에 연구소와 뭐 특허와 특허 출원 중인 이런 것과 전 세계에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써본 결과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제품을 썼던 건 아닌데 제품을 쓰다가 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아서 계속 쓰게 되었고요.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고 이런 환경적인 제품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메이 제품과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평균 기업의 수명이 약 20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글로벌 아메이는 올해로 66년을 맞이했고요. 뉴트리라이트도 9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메이가 이렇게 60년 이상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두 창립자의 그 회사에 대한 철학과 가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을 좀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또 철학을 가지셨고요. 제품을 이렇게 출시하기 이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하고 특허를 갖고 이래서 저희가 쓰는 제품들이 굉장히 믿을 만한 제품이고 굉장히 멋지신 분들과 유능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연구 개발하신 이런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한국 사회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상생하는 기업입니다. 창립자가 쓰신 이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인간과 자연과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유통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아메이 마트에 가보시면 뭐 물티슈를 보더라도 뭐 그냥 휴지를 보더라도 굉장히 저희가 썼을 때
좋은 유해한 제품들만 있고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 아메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전 세계 100여 개의 지역 국가에 진출해 있고, 여기 한국 아메이는 본사가 삼성동 아셈타워에 있고요. 전국적으로 14개의 브랜드 센터와 아메이 센터라고 하는데 이런 마트가 또 나와 있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저는 정말 제품의 장표를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너무 시간도 길어지고 그럴까봐 제가 제품 장표를 제일 많이 고르고 골라서 다 많이 뺐어요. 많이 뺐는데 저는 이제 올해로 아메이 제품을 20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용이라고 할 수 없고 애용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고 코스트코를 가더라도 이 지점 저 지점은 안 가요. 한 곳만, 그 동선이 편하고 익숙한 곳만 가는데 저는 무조건 제 라이프의 1순위 마트는 아메이 마트고요. 이제 그다음에 2순위 마트가 하나로 마트. 이제 먹는 거, 먹거리가 하나로 마트고, 그리고 다른 마트는 사용하지 않는데 아직 저희 배우자가 쿠팡을 좀 좋아해서 네, 이렇게 생활의 편리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식물 영양소로 저희가 저희 건강을 예방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이게 뉴트리라이트고요. 제가 저희 아이 둘 다 이제 아이들 뱃속에서부터 아이들 키울 때 뉴트리라이트로 키웠는데 큰아이는 말을 잘 들어서 주는 족족이 잘 먹었는데 둘째가 약간 잔병치레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데일리 비타민 같은 거 주면 막 달라는 거죠. 자기 막 먹는다고. 그래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코너 구석에다가 쑥 밀어놓고 방 청소할 때 보면 그게 이제 녹아서 조금씩 녹아서 그러니까 먹다가 뱉어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녹아서 제가 이렇게 또 혼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두 아이 다 건강하고 저희 아이들의 그 바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엄마 올리브영 가도 되나요? 이런 거. 다 이게 영세계로 되잖아요. 비타민부터 아티스트리.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좋아하는 곳이 올리브영, 다이소 이런 곳을 좋아합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리 화장품이고요. 타고난 피부를 아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피부결이 워낙에 예쁘게 타고나신 분들은 특별한 관리를 안 해도 예쁘세요. 그런데 저처럼 피부결이 얇고 건조하고 이런 분들은요, 정말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피부가 금방 푸석거리고 이럴 때 아티스트리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라인인데 스캘프 뉴트리션 레이저 L400 이 제품 애정하는 제품이고 저는 이제 그 옆에 오일부터 이거 다 쓰고 있거든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보여드리지 않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아래에 있는 사진이 제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저도 모발이 그냥 괜찮습니다. 보통은 됩니다의 저의 모발 사진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 이제 어떠한 이유로 제가 탈모가 오기 시작해요. 5월이 되면 저는 온몸이 다 건조한 편이어서 머리에 지방이 잘 기름기가 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머리를 감고 놔도요, 모발에 힘이 없고 모발이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축 가라앉아요. 이게 드라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발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데요. 진짜 그 탈모이신 분들 정말 우울합니다. 그런데 제가 레이저 L400을 보통은 하루에 한 번을 썼고요. 좀 많이 쓸 수 있는 날은 별로 없는데 한 2번 정도를 썼는데 꾸준히 사용하니까요. 모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두피 모발에 힘이 생기더니 드라이를 하니까 모발이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 잔수들이 제 모발을 채워서 저는 정말 탈모가 조금 진행 중이시거나 난 이게 고민이 된다. 어떤 특정 이유로 계속 이게 이렇다라고 하시면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골프 치시는 분들이나 야외 이런 야구하시는 부모님,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이들 한번 이렇게 씌워보세요. 정말 모발이 건강하게 관리가 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이제 퀸티아이. 제가 아메이 제품을 전 제품을 애용하면서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아메이 제품 중에 가장 싼 제품, 저렴한 제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고민을 1도 안 하고 냄비가 제일 싸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냄비가 어쩜 이렇게 견고하게 아무 이상 없이 오래 쓸 수 있죠? 이 냄비 제가 이것도 20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진짜 이러다가는 저희 스포너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를 물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냄비예요. 지금은 이제 저희 집은 코팅팬을 쓰지 않아서 아이들도 이 냄비에 밥도 해 먹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모든 요리를 다 해 먹는다는 거. 이 전 시간에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유해한 PFOA, 과부라 화합물이 이렇게 이제 조리 도구에서도 쉽게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오늘 초대되신 분한테 이런 쿠킹 미팅이 있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 신기한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디시드랍스 이제 저희 디시드랍스는 유명해서 뭐 세제도 좋지만 과일, 채소 세정제 옆에 있는 이제 가운데 사진이 그냥 모든 야채를 다 그냥 살짝 익혀 먹는 거죠. 소화가 잘 되라고 익혀 먹을 때 이 야채 세정대로 세정을 하면 이렇게 윤이 나고 반짝반짝 거립니다. 이제 이게 이맘때쯤 되면 신문에나 이런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채소들의 잔류 농약 검출 건수예요. 제일 기준치를 초과한 게 깻잎, 취나물이 보통 약간 산에서 채취할 텐데 왜 취나물은 이렇게 농약 검출이 많을까? 시금치, 쑥갓, 부추 이런 순인데요. 이 순서가 해마다 조금씩은 바뀌는데요. 깻잎이 1등이었다가 3등, 뭐 시금치가 2등,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이 채소들이 약간 병충해에 약하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깻잎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깨끗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게 하려면 약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잘 알고 씻어 드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저도 결혼을 해서 공기청정기를 한 대를 사용을 했는데 아주 인상적인 날이 있었어요. 배우자 친구들이 다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막 집들이를 하라는 거예요. 구시대적인 집들이를 하라고 어느 날 이제 주말에 집으로 놀러를 왔어요. 놀러를 왔는데 저희 그 친구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청정기를 사용하는 집이 잘 없었어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청정기를 써봐라고 하면 야 그런 거 안 써도 뭐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대였는데 저희 배우자가 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청정기가 엄청 좋은 거야. 담배를 펴도 냄새를 금방 흡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엄청 막 얘기를 하니까 한 친구분이 그럼 우리 담배나 펴볼까라고 해서 거실에서 그 청정기에 이제 그걸 두고요. 한 3분이서 흡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방에서 막 뭐 하고 있을 때 아주 어릴 때 친구들이에요. 배우자 성당 친구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이랬어, 진짜. 그래서 막 담배를 폈는데요. 내가,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봤는데, 청정기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안 갔죠? 안 갔는데 제가 이제 목을 쓰는 직업이니까. 아이들 미술도 말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지금 왜 저러는 거야 이랬는데, 정말요. 그 청정기에 담배 연기가 다 빨려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음식을 내줄 때 거실에 가면요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청정기를 유일한 내 혼수다 생각하고 이게 준비를 했던 건데 제가 이제 기관지가 약해서 준비를 했던 건데 그걸 처음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가 정말 대단한 애구나. 얘의 스펙은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그냥 제가 필요해서 구입한 제품이었는데 정말 공기 흡입력이 너무 좋구나. 와 진짜 좋은 모터를 쓴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그게 인상적이었고 이제 혹시 자녀분들이나 이런 가족 중에 비염이나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요. 청정기 사용을 꼭 강추드리고 어르신들이 이런 바이러스나 감기 때문에 몸이 편찮으시면 결국에 폐렴 합병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정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 미세먼지 1시간과 담배 연기 1시간 20분과 자동차 매연 3시간 40분이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나 담배 연기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하실 수 있지만 미세먼지는 이 냄새가 나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밖에 오늘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는데 간과하기 쉬운 것들, 그래서 실내 공기를 이렇게 좋은 공기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아이들은 환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굉장히 즉흥적으로 살기 때문에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이렇게 이제 이런 관리를 해주는 것도 엄마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 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스프링, 정수기, 저는 이제 이스프링에서 뭐 미세 플라스틱도 잘 걸러주고 뭐 과부하물도 걸러주고 170여 가지 이상 넘는 오염 물질도 걸러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좀 있을 때 지금은 이게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SBS 아침 8시 뉴스를 즐겨보는 주부예요.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SBS 뉴스에서 이제 이 기사가 나와서 제가 직접 사진을 찍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나왔거든요. 한강 검출 의약물질, 우리나라에 한강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대학교들도 굉장히 많고요. 단체들이 많아서 이날 그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얘기가 매우 신빙성이 있었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걸 처음 그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물이 얼마나 잘 정수되고 좋은 것들은 또 마실 수 있는 물인지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방식, 아메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수익을 만들고 우리의 어떤 그 가정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답은 유통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그 제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통해서 저희에게 오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이게 마트 한 곳으로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트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쿠팡을 매우 이용하고 뭐 요즘 이효리가 마켓컬리 광고하면서 없는 게 없다고 또 광고를 다 하잖아요. 어쨌거나 저희 소비자들은 내지 그냥 그 제품에 광고 유통비를 내가면서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아메이 마트는 회원 소비자와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거래에서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회원 소비자에게 캐시백을 주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아메이와 에비오 회원 소비자의 직거래를 한다. 이것도 제가 SBS 뉴스에서 직접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 수입 화장품 중에 그래도 시슬리가 좋은 것들도 많은데 제품이 좀 비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수입해서 들어오는 원가가 18만 원 정도인데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적정 가격, 얼마에 팔리는 게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저것 붙고 이렇게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에 팔려야 제가 보기엔 그게 적정가일까 생각이 드는데 무려 85만 원. 자, 여기에서 에스티로더 이 갈색병 안 써보신 분 안 계시죠? 저도 이 갈색병 굉장히 잘 썼어요. 피부에 뭐 어쩌고저쩌고 좋다고 해서 잘 썼는데 원가가 32,000원이에요. 그런데 판매되는 가격은 뭐 14만 5천 원. 이제 그 당시 가격입니다. 그럼 다 이 중간 돈이 어디에 가 있느냐? 유통업체와 수입업체와 공급업체. 그래서 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나서도 저희가 우리 마트에 올리브 오일이 있지만요.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누가 올리브 오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이 전쟁 때문에 너무 가격이 비싸졌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좋은 건 다 쟁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공구에 참여하는 그 올리브 오일이 이 직거래라는 거예요. 이태리에 있는 그 수입 업체에서 바로 여기로 보내주기 때문에 진짜 저렴하다라고 했는데 진짜 저렴해서 한 병에 38,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했지만 대형 할인점 가격, 유통 비용 잠깐만 보겠습니다. 대형 할인점에 가면 과자 같은 거 묶음 제품 판매하잖아요. 그 제품이 단품보다 비싸다고 하고 백화점 영유아복 가격은 최대 70%가 유통비용이다. 농산물 소매 가격의 절반이 유통비용. 저는 이거 굉장히 체감하는 게
김장철 되면 김장은 안 하지만 뉴스에 그 배추 한 포기에 몇십 원, 몇백 원밖에 안 하는데 그게 저희한테 올 때 몇천 원에 오잖아요. 그럼 이익은 누가 취하냐? 중간에 유통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물건을 바꿔 써보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그동안 가던 할인점이나 인터넷 쇼핑 대신 여기에 아메이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아메이는 한 달에 포인트를 모아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다시 캐시백을 주는 형태인데 내가 쓴 모든 제품에 점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점수를 모으시는 거예요. 20만 포인트라고 하면 이 가격이 한 20만, 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내가 제품을 이렇게 썼을 때 나에게 오는 실제 캐시백은 10,000원 정도가 매월 15일, 14일이면 저희 통장에 넣어줍니다. 저는 아메이 제품이 정말 고품질이라고 생각해요. 제품을 혹시 안 써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품을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머릿결이 나는 그 남자분들이 여성을 볼 때 여러 가지 매력 지수 중에요. 머릿결이 윤기 나는 거. 약간 이런 거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나는 머리가 좀 푸석푸석해. 머리가 좀 관리가 잘 안 되라고 했을 때 저희 샴푸를 한번 브랜드 체인지 해보세요. 머릿결이 서서히 비단결처럼 바뀝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메이 제품은 무엇보다 좋은 게 소비자 우선이에요. 그래서 100% 내가 제품에 대한 만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3개월 동안 써보실 수 있는 혜택과 또 그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서 제품을 반품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환경 친화 제품이고 저처럼 제품을 쓰다가 그 제품이 좋아져서 나 이거 조금 부업으로 해볼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데라고 할 때 부업의 기회와 사업의 기회를 준다.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더 제가 확장시켜서 처음에는 제가 저 혼자 썼을 때는 한 달에 10,000원 정도 그냥 받았는데 내가 이 정보를 두 사람에게 알려준 거죠. 저는 처음에 저희 언니와 제품을 같이 썼고요. 저희 이제 동생한테 아는 동생한테 이제 이야기를 제품을 같이 쓰게 되었어요. 같이 썼을 때 모두 이제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주는데 나에게 이 비즈니스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스폰서님이라고 하고 스폰서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알린 A, B가 있어요. 그룹으로 묶어보면 제일 포인트를 많이 모은 사람은 S예요. 80만 점을 모았는데 수입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가느냐? 저에게 수입이 가장 많네요. 그 이유는 이 일은 먼저 시작한 사람이 훨씬 유리하고 많은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늦게 시작했더라도 내가 노력을 다하고 시간을 쓰면 수입의 역전이 되어서 이런 노력순으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혹시 경험 안 해도 될 일이기에 그 다단계나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잘 없으시죠? 저는 다단계를 경험해 봤거든요. 그 20대 때 대학생 다단계 이런 게 굉장히 성행을 했을 때예요. 근데 이상한 걸 한 건 아니었지만 일반 다단계의 구조에서는요. 수입의 역전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먼저 한 사람들이 다 그 기득권을 차지해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다 수입이 다 그 위로 올라간다는 거 저의 옛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제 이런 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쓴 것처럼 3명에게 잘 안내해서 똑같이 나와 함께 장을 보게 하는 거죠. 장을 보게 해서 가정의 생필품을 바꿔 쓰고 기존의 종근당 이런 영양제를 드시던 걸 뉴트리라이트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3명과 소비를 하면 한 13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내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저희 가정에 이렇게 생활비나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지출을 할 수가 없겠죠. 규모 있는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이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다 보면 내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까지 되는 기간이 한 5개월여 정도이면 내가 조금 집중해서 하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5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모아서 한 달에 10,000점이라는 포인트를 모으면 실버 프로듀서라는 SP라는 핀이 있고요. 이 10,000점을 1년 안에 3번을 하면 골드 프로듀서, 1년에 6번을 하면 플래티늄이라는 정식 사업가의 핀을 이제 회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상패? 같은 이런 폐에 플래티늄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저는 과거에 워커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세미나가 이렇게 없어졌다가 내년부터 다시 한 1박 2일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꼭 성취하셔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여행의 기회도 있고 본사로부터 어떤 비즈니스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받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조금 더 꽃을 피울 수 있는 핀이기도 하고 1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10,000점을 유지를 하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잘하시는 분들은 이 10,000점을 계속 해나가는 이 비즈니스이고요. 10,000점이 안 해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하지만, 시너스테토 시스템 안에서 학습하시다 보면, 나도 저걸 할 수 있구나, 라고 하실 수 있고, 내가 플래티늄이 먼저 되고, 내가 한 것처럼 내 파트너, 같이 비즈니스 하신 분들에게 또 안내해드려서 그분이 사파이어가 되고 사파이어가 되면요 연봉이 3,500에서 5천여만 원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에메랄드는 5천에서 1억여 정도의 수입이 생기고요. 플래티늄을 3조에서 5조를 만들면 에메랄드, 플래티늄을 6조를 만드시면 다이아몬드라는 핀으로 연수입 1억 5천 정도의 수입을 가지실 수 있고요. 예전에 제가 비즈니스 할 때만 해도 2년에서 5년 플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비즈니스를 해봐도 그렇고 저도 조금 덜 간절했고 그냥 굉장히 좋은 건 알고 이렇게 높이 되면 알겠는데 지금 내 생활에서 또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오늘 강의가 있어요. 강의가 있으면 집에서 뭘 해야 돼요?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뭘 했냐면 열심히 청소를 하다가 왔어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왠지 집안 정리정돈이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정돈하면서 이렇게 약간 말을 읊조리면서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비즈니스도 하지만 아직 육아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집에 가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짜투리 시간으로 저는 짜투리 시간으로 했거든요. 짜투리 시간으로 정말 이렇게 미팅 다니면서 스스로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바로 세우면서 이렇게 이 속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고 뭐 그 이상 더블 다이아몬드, 뭐 크라운,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이제 이렇게 높은 핀이 있고요. 스포너님들을 역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먼저 좋게 성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일을 제가 일로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이제 주변 친구들도 왜 힘들지 않냐, 이걸 아메이를 누가 사냐, 어떻게 계속 파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방긋 웃으면서 제품 그냥 쓰는 거야. 어차피 이거 저희가 치약, 칫솔 이거 이번 달만 쓰고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시간이 다 돼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저희 아이들이 2명 있잖아요. 이제 큰아이가 고2고 작은아이가 중3이에요. 큰아이가 소원이 뭐냐면 병원을 자주 다니는 게 소원이에요. 너무 건강해서 병원 갈 일이 없는 걸 어떡하나요? 병원을 안 가는데 저희 아이가 하다 이제 갈 병원이 없으니까 자기가 치과를 가야 한대요. 그래서 제발 자기를 치과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치과를 갔는데 이제 가면서 근데 호찬아 치과는 왜 너 엄마가 보기에 괜찮은데 라고 했더니 저도 치과 가서 스케일링도 하고 뭐 다 할 거예요 이러면서 치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아이 순서대서 진료를 받는데 선생님이 왜 왔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냥 정기검진 받은 지도 오래됐고, 아이가 스케일링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검진 받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하세요. 이제 하고 이렇게 보는데요. 충치도 없고, 스케일링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되게 실망을 했어요. 자기 스케일링도 받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병원문을 나오면, 병원비를 한 5천 얼마를 내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엄마, 우리 다른 병원 한 번만 더 가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말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가 다 충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치과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저는 아까 그 제품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 글리스터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이렇게 소비를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제가 원하는 수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30에서 50만 원 수입이 벌고 싶어서 이 일을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5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는데요. 영원히 통장에 있지 않더라고요. 금방 이걸 쓰고 돈이 없어져서, 이게 50만 원이 생각보다 적구나. 조금 더 벌어야겠다라고 해서 이게 어느덧 사업이 됐고, 사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이를 한다는 건 회원 가입을 하고 제품을 사용하고 소비자가 되고 애용자가 되고,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품을 쓰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진짜 이 마케팅이 어떤지, 회사가 어떤지. 그래서 내가 생산자와 이 프로슈머가 생산자와 컨슈머의 합성어잖아요. 현명한 소비도 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면서 구정 광고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각사 쓰면 그냥 소비로 끝나지만 일반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이렇게 코스트코에 아무리 주변 분들을 모시고 가도 그냥 소비로 끝나지만 모았으면 소비 매출이 되고요. 그게 곧 다음 달 14일 날 저에게 수입이 되어 돌아온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배우자가 늘 퇴직 얘기를 하는데 아직 계속 다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고, 제가 또 이 일로 저희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이 일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좀 더 알아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내가 이 일을 좀 알아봤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몰라서 나는 선뜻 이렇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냥 용기 내어서 한번 조금씩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냥 저와 저희 배우자의 그냥 인생 스토리 같아서 제가 이제 준비했거든요.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진짜야 이겁니다. 인생이 너무 짧아.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 가서 너네 원하는 취업을 한다고 해도 줄여봤자 10년이잖아. 10년. 그 생각이에요.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싶은데 몇 명 만나다 보면 30이야. 그럼 이제 친구 중에서 한두 명이 결혼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살짝 고개를 지치면 34이에요. 34이면 이제 너 결혼해라? 그래.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일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전성기가 시작된다. 전성기라고 하면 내 직업에 대해서의 전성기. 졸내 바빠. 그래서 금방 망이 돼. 망이 되잖아? 그럼 살짝 우울증에 빠져. 어머,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힘내.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싶은 일 하셔야 돼. 한번 깨어나서 그 전성기를 보낸다는 것이 그치?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 누가 반대를 하더라도 무조건 그걸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요. 네. 저는 이 선생님 좋거든요. 이렇게 강의 들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다 함께 같이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간이 또 다음 달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주말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오늘 오신 분들은 함께 오신 분들 손을 잡고 또 다음 또 좋은 강의를 저와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